자, HLB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대표 돌아왔고요. 자, 현재 시간 오후 6시 8분 되겠고요. 자, HLB가 주가가 최근에 좀 밀리고 있어요. 근데 이 딱딱도사가 이미 이 HLB의 주가를 다 예상해서 우리 가족분들에게 알려드렸기 때문에 우리 딱딱 주식의 가족분들은 걱정 없이 HLB 잘 보고 계신다. 제가 지금 자리에서 들고 계신 분들은 절대 매도 타이밍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매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천치 바보도 못 된다고 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HLB가 재료가 남아있는 게 뻔하고 답이 정해져 있는 어떤 게임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건데 9월달 신청 이때 일단 주가 올라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9월달까지 우리가 기다리면 된다. 8월 말 정도까지만 일단 기다리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주가가 빠지긴 하겠죠. 기간 조정의 형태를 좀 가져가겠죠. 왜? 지금 주가를 계속 올라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계속 올릴 수는 없거든요. 세력들 입장에서도 이 바이오 종목들은 기간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죠? 시기들이 있어요. 임상이 있고 신청이 있고 또 승인 대기 기간이 있고 승인이 있고 이런 일정마다 딜레이가 걸리는 부분들 지연이 되는 부분들 그죠?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다림의 시간은 뭐다? 세력들이 주가를 운전할 수 있는 그죠? 운전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재밌는 시간들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 개인들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오히려 우리의 개인의 장점이 시간이에요. 우리는 시간에 어떤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그게 뭐요? 뭐 증권사처럼 올해 뭐 상반기에 매출을 내야 돼요. 뭐 실적을 내야 돼요. 아니란 말이에요. 내 스스로 시간을 정해놓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개인 투자자들의 장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왜? HLB에 대한 분석이 끝났기 때문에 그죠? 공부가 됐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든다면은 공부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HLB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불안하고 초조하죠. 이 불안함과 초조함은 세력들이 이미 한번 만들어 준 겁니다. 일부러 이런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물론 이 자리에서 HLB의 어떤 승인 1차 불발이 나면서 주가가 이렇게 빠진 것도 있지만 좀 과도하게 빠졌죠. 일반적으로 CMC 이슈인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한 20%대의 하락률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HLB는 하한가 두 번 때려 맞으면서 마이너스 53%가 빠졌어요. 단기간 안에. 순간적으로. 60% 가까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주가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누가 만드는 거다? 세력이 만드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력이. 얘네는 왜 이런 주가의 하락을 만들었을까요? 공포감을 형성해 준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주가가 좀 올라가니까 못 버티고 파는 거예요. 보시면은 이 개인들의 물량 보세요. 결국에 이 자리가 이런 흐름들이 겪고 나서는 개인들의 물량이 다 털려 나갔습니다. 지금 들고 계신 HLB 주주분들은 얼마 남지 않은 개인 투자분들이에요. 이렇게 줄어들더라도 그래도 많죠. HLB를 들고 계신 주주분들이 많죠. 하지만 이 물량을 많이 뺏겼다라는 거죠. 왜 뺏겼겠어요? 이렇게 굴곡이 생기는 자리 보세요. 이 자리, 그죠? 이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이 자리마다 어떤 식의 모습이 보여줬냐? 주가가 올라갔죠. 그죠? 올라갔죠. 이렇게. 올라갔죠. 이렇게 올라가는 자리가 나올 때마다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에서 개인들이 매도를 때린 겁니다. 그죠? 매도를 때린 거예요. 매도를 때릴 수밖에 없죠. 주가가 올라가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이런 자리가 이미 세력들이 한번 겁을 줬거든요. 트라우마가 생기니까 나 빠져나와야겠다. 아, 나 이거 내 종잣돈인데, 내 퇴직금인데. 개인들이 어떤 생각하죠? 이 자금 나 비상금인데 긴급하게 대출 땡겨서 했는데 이거 다 물리면 뺏기면 안 되는데 손실 보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 때문에 매도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을 버티는 자만이 HLB의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HLB 관련해서 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좀 말씀해 드릴 건데요. 딱딱도사와 함께 기적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반기 슬로건이자 주제입니다. 하반기 주제. 그 하반기 주제의 중심에 누가 있다? HLB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래서 딱딱 주식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먼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 가족분들 HLB 관련해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실시간적인 맥점들을 전부 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소통방에 입장하시는 거 권장을 드리는데 HLB 관련해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언젠가는 올라가겠지. 이것도 잘못됐고요. 지금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HLB를 분석하면서 정확한 자료와 근거들을 찾아가면서 결국에 올라갈 수 있는 HLB의 그 그림을 그려가면서 시나리오를 그려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소통망에서 도와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통망에 웬만하면 들어오시는 거 권장드립니다. HLB 주주라면 반드시 입장하셔야 돼요. 제가 전부 다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고, 자, 그리고 입장하신 분들께는 제가 기적의 종목, 우리 딱딱 주식의 슬로건이 기적을 한번 만들어 보자잖아요. HLB도 기적의 종목이지만 추가적인 기적의 종목들이 지금 준비가 돼 있다. 제가 이미 추천드렸던 종목들 오늘 제가 또 영상으로 또 찍어드린 종목이 있어요. 어떤 종목이냐? 바로 한국조선해양이죠. 그죠? 이런 종목들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이 실제로 급등이 나왔어요. 보시면은 한국조선해양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은 작년 10월 25일 날 2023년 10월 25일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제가 소통방에다가 한미반도체랑 한국조선해양 두 종목을 드렸어요. 그죠? 드리고 나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투자기간 가져가라. 지금 9개월이 됐는데 1년이 됐죠. 이렇게 추천주를 드리고 나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대박이 났죠. 어떻게 됐어요? HD 한국조선해양 검색해 보시면은 오늘까지도 올라갔습니다. 오늘까지도. 작년 10월 25일이니까 언제예요 이게? 이때입니다. 이때. 굉장히 오래전. 완전히 바닥을 찍었을 때. 이때 제가 하락의 눌림목자리 잡아라 말씀드리고 실제로 급등이 나왔고 120% 상승이 나왔어요. 120%. 완전히 대박이 났다. 기적이 진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조선해양이야. 한국조선해양. 그죠? 한미반도체. 자, 이 종목도 제가 작년 10월 25일 날 언제예요? 찾기도 힘드네. 이때요. 한미반도체 10월 25일 날 말씀드리고 고점까지 얼마나 올라왔어요? 고점까지 250% 급등이 나와줬다는 거예요. 고점까지. 최근에 좀 떨어지고 있지만 제가 이런 기적의 종목들을 우리 가족분들에게 꾸준하게 알려드렸습니다. 뭐 대한전선과 LS일렉트릭 뭐 다 말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다 말할 수 없고 4월 9일 날 그죠? 대한전선 LS일렉트릭 3에서 4개월 투자해라. 말씀드렸죠? 어떻게 했어요? 대한전선 최근에 주가 떨어지고 있지만 3개월 투자를 잡고 봤을 때 요 정도 선이에요. 요 정도. 상승이 나왔다. 4월 9일이 언제예요? 이때입니다. 이때 말씀드리고 고점까지 75% 급등이 나와줬어요. 대한전선. 그죠? 그리고 LS일렉트릭 최근에 좀 이슈가 됐었던 주가가 이틀 동안 떨어졌지만 4월 9일이 언제예요? 이때죠. 이때 말씀드리고 LS일렉트릭 고점까지 몇 퍼센트? 130% 급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완전히 기적을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LS일렉트릭까지. 이렇게 추천주가 나가고 있는데 HLB를 우리 가족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이런 기적의 종목을 왜 받아보셔야 되냐? 제가 말씀드렸지만 HLB 주가가 이렇게 막 흔들면서 결국에 올라갈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흔드는 과정에서도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거의 대략적으로 80% 이상은 돈을 잃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HLB 주주분들 중에서 20%만 돈을 벌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서. 결국에는 이어서 봤을 때는 이렇게나 올라갔는데 결국에 무너진다고요. 이런 자세 못 버텨요. 이미 못 버틴 증거물들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HLB 수급을 좀 이따 보여드리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LB 이렇게 흔들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럴 때마다 버틸 수 있는 종목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적의 종목으로 또 수익을 챙겨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 자, 그래서 딱딱 주식 채널 소통방에 입장하시면은 전부 다 제가 무료로 이런 것들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딱딱 주식 채널 구독과 영상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제 번호 010-7281-4679 번호로 간단하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남겨주시고 문자와 더불어서 영상에다가 댓글로 우리 가족분들의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끝 4자리 숫자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와 댓글을 확인해서 한 분 한 분 전부 다 이렇게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겁니다. 입장 링크 받으시면은 클릭만 해도 자동 입장이 되니까 들어오셔서 안전하게 대응을 받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만 신청하시면 되겠고 자, 이게 좀 된 기사긴 한데 좀 지난 기사긴 한데 지금 우리가 FDA에 다 꽂혀 있는 상황에서 EMA 이것도 우리가 신경을 좀 써야 돼요. 유럽의약품청. 자, EMA가 지금 기간 단축이었죠. 긴급 승인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썸네일에다가 이제 긴급 승인 뭐 이런 얘기 써놨지만 뭐 긴급 승인이라는 단어는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승인을 앞당겼다. 6개월이라는 시간을 단축시켰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줬어요? 유럽의약품청에서. 유럽의약품청에서 HLB의 리보세라닙에 대한 물질에 대해서 임상 기간을 단축시켜줬다. 시간, 신청과 승인 기간을 단축시킬 거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통틀어서. 그 내용이 뭐였냐. 지금 PIP 면제라는 내용이 있죠. 이 PIP 면제가 뭐냐면 소아 청소년에 대한 임상을 면제시켜주는 거예요. 2세부터 18세, 만 18세 이 대상에 대해서는 임상을 제외시켜주겠다, 면제시켜주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리보세라닙에 대한 어떤 신청 속도를 빠르게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긴급 승인과 별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제가 긴급 승인이라는 어떤 단어를 썼고 긴급 승인까지는 아니지만 유럽에서 리보세라닙에 대한 어떤 물질에 대한 신뢰도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 어떤 증거물이죠. 그렇죠? 증거물. 이런 증거물들은 어떻게 신뢰도가 쌓였을까요? 유럽이. 신뢰도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바로 FDA. FDA 과정에서 쌓아왔던 임상 데이터 값을 보고 유럽 의약품청이 어느 정도 빠르게 승인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FDA 임상 과정에서 1상, 2상, 3상을 완벽하게 끝냈고 그동안에 수많은 유럽의 학자들이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변해주고 있는 거죠. 자, 독일인가? 거기에 안트로겔이 있습니다. 안트로겔. 안트보겔이었나? 안트보겔인가 안트로겔인가? 이 사람이 이제 간암의 전 세계 1등 학자예요. 1등 박사. 그렇죠? 간암 관련된 1등 박사다. 간의 완전 박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사람이 가장 유명해요. 근데 이 사람이 거의 보증해 주는 거죠. 왜? 이 사람이 임상 3상에 직접 참여를 했거든요. 이 박사가. 참여를 했으니까 유럽 의약품청에서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겠죠? 임상 결과가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간에 관련된, 간암 관련된 학자들과 의료진들과 박사들이 지금 뭘 기다리고 있어요? 리보세라닙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같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번에 지난번에 7월달인가 6월달인가 했던 HAB 바이오 포럼, 그죠? HAB 바이오 포럼에서 이 간암 학자들이 다 왔잖아요. 실제로. 그만큼 리보세라닙 관련해서 관심도가 높은 거예요. 왜? OS 값이 일단 길거든요. 생존 기간이 일단 기니까 신기한 거예요. 거기다 부작용이 기존의 소라페민이라든지 소라페닙 이런 경쟁사 약 대비해서 부작용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타겟팅이 잘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HLB의 리보세라닙이 이 타겟팅의 어떤 임상 결과값이 굉장히 좋았다는 거예요. 이 암이 있으면은 이 암에 대해서 타겟팅을 정확하게 하죠. 분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빨간색 점이 리보세라닙이 타겟으로 잡고 있는 곳이에요. 이게 암덩어리거든요. 근데 소라페닉 같은 경우는 막 분산이 돼요. 이 정상세포까지 건드는 거예요. 정상세포까지. 표적 항암제인데 표적 항암제의 기능이 좀 떨어지는 거죠. 얘 이름이 뭐였더라? 렘바티비였나? 렘바팀인가 렘바토님인가 아무튼 얘도 이름이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얘 같은 경우도 이제 그래도 좀 괜찮지만 분산이 돼요. 역시나 분산이 좀 됩니다. 근데 리보세라님은 정확하게 타겟팅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유럽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상의 안정성을 확인했고 부작용에 대한 어떤 안정성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면제시켜주는 거예요. 원래는 이 소아나 청소년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을 웬만하면 면제를 안 시켜줍니다. 왜? 유럽이나 미국은 이 어린이에 대한 어떤 관점이 굉장히 높거든요. 어린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웬만하면 임상 제외를 안 시켜주는데 제외를 시켜줬다는 거는 단축을 시켜주겠다. 왜? 이게 오래 걸려요. 이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왜냐면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소아 청소년에 대해서는 임상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굉장히 깐깐하게 봐요. 이 부작용에 대해서도 깐깐하게 보고. 왜? 소아나 청소년은 이 약제를 투입했을 때 이 약제를 못 견디거나 이 약제에 대해서 부작용이 심하게 나거나 이럴 경우에는 임상 과정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거를 그냥 아예 제외를 시켜준 거예요. 너네 그냥 6개월 단축시켜줄게. 빠르게 진행해.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FDA에 꽂혀 있긴 하지만 EMA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왜냐면 EMA에 지금 리보세라님의 유일한 대항마, 뭐 대항마까지는 아니지만 유일한 경쟁자 발음이 안 되네 오늘따라 죄송합니다. 경쟁자 옵디보가 있거든요. 옵디보. 그죠? 옵디보 여보이. 얘네가 FDA까지는 아닌데 EMA에 지금 신청을 하고 있어요. EMA. 긴급 승인 아니고 승인 신청을 했어요. 자꾸 긴급이라는 말을 붙이다 보니까 제가 말이 꼬이는데 긴급 아니고 승인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옵디보 여보유가 유일하게 리보세라니까 경쟁할 수 있는 리보캄렘 조합과 경쟁할 수 있는 약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 임상 결과에서는 리보세라닙이 좀 더 월등하게 좋았죠. 평균적인 생존율 값에서 OS 값에서 4개월이 앞서 있으니까 그런 내용이 실제로 이 IR 자료에 담겨 있죠. 어디 갔냐? 여기 있죠. 이게 아마 옵디보 여보유 관련된 내용이 있을 거예요. 보시면은 옵디보 여보유 병용 간암 1차 치료제 임상 3상 중간 결과 데이터 값 발표했다. 그래서 옵디보 여보유가 얼마나 살았냐?
23.7개월. 이게 옵티보 여보이거든요. 23.7개월 살았고요. 리보캄렐리주맙은 23.8개월 정도 생존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조군 대비된 실험에서는 리보캄렐리주맙이 월등히 앞서 있죠. 자, 이 대조군 실험이 왜 중요하냐면, 자, 여기 있는 거는 실제로 신약이에요, 신약. 리보세라니 캄렐리주맙으로 생존율을 보여주는 거고, 이거는 옵티보 여보이로 생존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얘네가 똑같이 실험했을 때 대조군 약이 있거든요. 대조군 약이 20.9개월이 나왔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옵티보 여보이가 23.7개월이 나왔지만 대조군도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환자에 따라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좀 더 살 수도 있었던 부분이 있었겠죠. 그래서 리보캄렐리주맙은 대조군이 15.2개월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월등히 앞서 있다. 실험 결과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얘네가 임상하는 방식과 얘네가 임상하는 치료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대조군보다 월등하게 앞서 있는 게 중요하다고요. 이거를 높게 평가합니다. FDA나 EMA는 이거를 높게 평가해요. 그리고 이 제약 시장에서도 이 결과값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물론 생존율이 가장 우선순위 1번이지만 대조군 대비 얼마나 생존을 더 시켰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HAB는 그런 것들을 평가했을 때는 옵티보 여보이보다 대조군 기준 4.76개월 더 생존 기간을 늘렸다. 생존 기간이 더 길었다는 거예요. 얘는 3개월 차이지만 얘는 8개월 차이거든요. 거의 5개월 가까이 생존 기간이 더 높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HAB가 사실 경쟁 대상이 없어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냉정하게. OS 값만 보면은 이제 옵티보 여보이가 와, 이거 완전히 리보세라니 턱 밑까지 쫓아왔는데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경쟁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냉정하게 보면. 그 얘네들은 FDA에 지금 신청도 못했고요. FDA가 가장 중요하죠. 신청도 못했고, 일단은 미국의 간암 시장을 HAB가 먼저 석권할 수 있다. 먼저 잡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도 사실상 옵티보 여보이가 먼저 들어갈지라도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유럽에서 지금 리보세라닙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의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출 면제해주고 빠르게 승인시켜주려는 어떤 의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HAB의 전망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미 알고 있는 게임을 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건데 주가가 이때 올라갈 거예요. 8, 9월 달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승인 기대감이 있거든. 주가는 뭐다? 주식은 뭐다? 승인 기대감. 기대감으로 가는 거예요. 기대감. 신청 기대감, 승인 기대감. 근데 과거에 뭐 신라젠이나 뭐 신풍제약, 임상 3상에서 빠그라진 기업들도 2000%, 4000% 갔습니다. 2000%, 4000%면 40배, 20배 올라간 거예요. 이런 기업들조차. 근데 HAB가 우리나라 최초로 FDA 지금 승인 앞두고 있는데 우리나라 제약 역사상, 바이오 역사상 최초예요. 최초. 항암제고 뭐고 그냥 짜잘한 약까지 다 합쳐서 뭐 감기약까지 합쳐서 FDA에 승인받는 건 우리나라에서 최초라고요. 근데 그것도 항암제를 승인받는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주가 지금 HAB 바닥에서 몇 퍼센트 올랐어요? 몇 퍼센트 올랐어요? 지금 종가까지 보면 바닥에서부터 얼마 안 올랐어요. 이제 200%도 못 올랐어요. 물론 고점까지 보면은 300% 넘게 올랐죠. 고점까지 보면은 300% 올랐지만 여기까지 보면은 이제 165%예요. 제가 앞에서 뭐라 했죠? 신풍제약, 신라젠, 임상 3상까지 가는데 빠그라지긴 했지만 2000%, 4000% 올라갔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HAB는 임상 3상 다 끝났는데 왜 이거밖에 못 오릅니까? 물어볼 수 있죠. 왜 못 오를까요? 얘네들은 여기서 끝날 거를 세력들이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미리 올린 거예요. 미리. 3상에서 빠그라질 거 알고 있었으니까 미리 올린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근데 HAB는 끝까지 갈 거니까 승인까지 받을 거니까 아직 시간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안 올리는 거예요. 미리 흔드는 거죠. 오히려. 흔드는 거죠. 많이 안 올리고. 그러면은 신청과 승인 기간에 주가를 많이 올린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그리고 승인 이후에도 올릴 수 있겠죠. 왜? 간암 1차 치료제가 끝이 아니니까. HAB 제가 뭐 얘기가 좀 길어지고 있는데 말씀드렸지만 얘네의 어떤 항암제가 지금 여러 가지 암에 대해서 다 진행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이게 다가 아니에요. 또 뭐 얼마 전에 또 신장암이라든지 두경부암에서도 좋은 효과를 보여줬고 갑상선암에서도 좋은 효과를 보여줬어요. 이게 전부가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엘레바 테라피틱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 거고, 그죠? 나머지 추가적인 내용들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HAB 관련해서 우리 가족분들 겁먹으실 필요 없고 우리는 정해진 어떤 정답지 안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거다. 좀 더 느긋하게 우리가 바라보셔야 되고 지금 물량을 누가 늘려가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싹 다 쓸어담고 있다. 빨간색이 외인, 파란색이 기관입니다. 오늘도
지난주 금요일에도 싹 다 쓸어 담았죠. 그죠? 기관, 외인들 싹 다 쓸어 담고 있어요. 개인들만 무서워서 팔고 있습니다. 절대 겁먹으시면 안 된다. 지금 남아 계신 우리 딱딱 주식의 가족분들은 겁먹으시면 안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이것도 보여드렸지만, 그죠? 뭐 기간을 좀 더 늘려서 보면은, 이것도 기간을 좀 늘려서 볼게요. 자, 끝내기 전에 잠깐 이것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자, JP모건도 보시면은 누적 순매수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죠? 이게 JP모건이에요. 누적 순매수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7월 달에. 물량을 계속 담고 있다는 거. 오히려 이 눌림목 자리에 더 담고 있다. 이 자리에 더 담았다는 거. 이 내려간 자리에서. 개인들만 팔고 있고. 제가 자세히 봐야 되는 애들 알려줬죠. JP모건, 신한투자증권, 메리츠, 메릴린치, 골드만삭스. 얘네들 잘 봐야 된다 했죠. 모건스탠리가 안 보이네. 모건스탠리 팔았나? 아, 얘네는 좀 팔았네요. 근데 모건스탠리도 보시면은 누적 순매수로 보시면 아직 매수예요. 매수입니다. 한 달 동안. 오늘은 좀 팔았지만. 그래서 JP모건, 신한, 뭐 메리츠, 메릴린치, 골드만삭스 얘네들 싹 다 쓸어 담고 있습니다. 지금 물량을.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우리가 충분히 HLB 지금 매수하기 괜찮은 자리다.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 HLB 기적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렇죠? 기적의 투자를 우리가 할 수 있다. 딱딱도사의 슬로건이 보다 기적을 만드는 주식 투자. HLB가 그 주인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댓글로 딱딱도사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어떤 힘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통방에서 우리 가족분들 HLB 실시간 내용을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 HLB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재료가 강해서 시기를 보며 매수 타점을 잡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라고 제가 오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난 게 아니라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분들 걱정하실 때마다 제 멘탈 관리 도와드리고 있고 HLB 관련된 실시간 대응까지 전부 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안전하게 들어오셔서 이렇게 HLB 관련된 대응 전략들을 꾸준하게 받아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기적의 종목을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기적의 종목 이렇게 드리고 있고 제가 드렸던 종목들 지금 이렇게 관리해드리고 있죠. 난리가 났죠? 한미반도체 300%, 한국조선해양 130% 아직까지 올라가고 있고 홀딩 중이고요. 원택 마이너스 16% 손절 나가긴 했지만 나머지 종목들 LS일렉트릭, 대한전선 126%, 75% 수익 보면서 전부 다 메꿔줬고요. 현대미포, 삼성중공업, STEC중공업 최근에 추천드린 종목도 오늘 홀딩했는데 또 상승의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날 추천주 기적의 종목 4탄 기억나시죠? 4탄에 드렸던 종목들 또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기적의 종목은 매주 우리 가족분들에게 소통방에서 공개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시면은 HLB와 더불어서 기적을 한번 만들 수 있는 종목들 꾸준하게 받아보시면 되겠고요.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딱딱 주식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제 번호 010-7281-4675번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남겨주시고 문자와 더불어서 영상에다가 댓글로 우리 가족분들의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끝 4자리 숫자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문자와 댓글을 확인해서 한 분 한 분 전부 다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링크 클릭하시고 자동으로 입장이 되니까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